1940년 3월 3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림은 6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한국 연예계의 노련한 여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무대와 스크린의 각광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김용림의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그녀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개인적인 상실과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희귀한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가장 깊은 슬픔 중 하나는 한국이 아직 전쟁과 빈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던 시절에 가족에 대한 온전한 애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김용림 씨는 북한이 일본의 점령과 한국전쟁 1950부터 1503까지를 겪고 있을 때 태어났으며 식량과 안전 등 기본적인 욕구조차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물질적 어려움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에서도 비롯됩니다. 예술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은 젊은 여성으로서 그녀는 여성은 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편견에 직면했습니다. 연기는 불안정하고 전통적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김용림은 한때 그녀의 가족이 그녀가 연기 활동을 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녀는 경력 초기의 외로움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슬픔은 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더욱 깊어졌는데 그녀는 그 기억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항상 그녀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로 간직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그녀가 직업과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개인적인 희생과 관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어머니이자 아내로 살았던 김용림 씨는 가족의 책임과 연기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는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바쁜 일정 탓에 어린 시절 아들 남성진과 함께할 시간을 잃은 것은 그녀가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한 상처였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 구체적인 문서는 없지만 그녀가 맡은 감정적 역할, 특히 슬픔에 잠긴 어머니 역할을 통해 김용림이 겪은 깊은 슬픔의 일부를 느낄 수 있다. 김용림의 경력은 엄청난 성공 사례와 도전적인 장이 뒤섞인 두꺼운 책과 같습니다. 그녀는 1961년 21세의 나이로 MBC 문화방송의 선구로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예술계에 진출하는 문을 열어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 연기에서 작은 화면과 무대에서의 연기로 전향했고 재능과 인내심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1985년 AMB 드라마 은초에서의 그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역할은 그녀에게 이무 BC 연기대상에서 권위 있는 대상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 당시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상은 그녀의 놀라운 연기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녀는 강인하면서도 슬픈 여성으로 변신해 수백만 시청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김용림은 은빛풀 이후, 왔다, 장보리, 2014, 미녀의 탄생, 2014,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2008 등 영화에 연달아 출연하며 꾸준히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그녀는 종종 엄격하지만 애정 어린 어머니 또는 할머니 역할을 맡는데 한국 관객들은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고 그녀를 국민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경력은 60년 이상 꾸준히 활동하며 한국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배우 중 한 명이 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1997년 그녀는 제34회 저축의 날 기념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이는 그녀의 예술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에서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김용림의 인생이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다. 초창기에는 참여한 프로젝트가 예상한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해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 텔레비전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였을 때 그녀는 촬영 장비부터 제작 자금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업계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작고 주목받지 못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가장 큰 실패는 나이 또는 성적 편견으로 인해 중요한 역할을 거부당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로 인해 불공평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님을 울린 노력은 단순히 직업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인내심에서도 드러났다. 그녀는 한 번은 대본 연습을 위해 밤을 새워 지치고 계속 더빙을 하다 목소리가 쉰 적도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실버그래스에서 자신의 역할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큰 상실을 겪은 어머니 역을 연기하기 위해 그녀는 수시간 동안 자료를 조사했고, 리허설 중에는 캐릭터의 고통을 직접 느끼기 위해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그 눈물은 그녀의 헌신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청중과 가족의 기대에서 오는 압박감을 해소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남성진 씨는 어머니가 스트레스 많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면 종종 몰래 울곤 했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도록 항상 그 울음을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님은 배우 그 이상이다. 그녀는 인내와 한계를 극복하려는 열망의 상징입니다. 그녀가 항상 목표로 삼았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는 재능뿐만 아니라 인품으로도 존경받는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1985년 A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이정표였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조연에서부터 깊은 의미가 있는 주인공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맡은 모든 역할이 관객에게 감정적 가치를 가져다 주도록 항상 노력한다. 이러한 성과는 그녀가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입증되며 한국에서 여전히 활동하는 최고령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연기를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업으로 여겼던 사회에서 김용님은 여성이 존엄성과 가족의 책임을 지키면서도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수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그녀를 영감으로 여기는 젊은 배우 세대에 미친 그녀의 영향으로 측정됩니다. 또한 김용님은 아들 남성진과 차세대에 유산을 남기고자 늘 노력한다. 그녀는 아들이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근면하고 헌신적인 정신을 이어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헬로미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2021 노년에도 그는 관객과 가족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을 증명해 보였다. 아마도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동료, 청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존경과 사랑일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이를 쌓아왔습니다. 김용님은 1965년 배우 나미루와 결혼했는데 당시 두 사람 모두 한국 연예계에서 주목받는 신예였다. 이 결혼은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진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의 결과였으며 두 사람은 1969년에 태어난 외아들 남성진 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에 인상적인 배역을 맡은 유명 배우 나미루는 김용님의 이상적인 동반자로 그녀의 직업과 가정생활 모두를 지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여겨지지만 김용님 씨가 사랑이나 결혼 생활에서 슬픔을 겪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쁜 직장 일정과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일 수 있습니다. 바쁜 예술가인 김용님과 나미루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 감정적 거리가 생기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다. 남성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영화나 공연 등으로 외출하셔서 두 분을 동시에 뵐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님 씨의 결혼 생활에 대한 슬픔은 만약 있다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한 조용한 희생에 기인할 것입니다.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여성으로서 그녀는 경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큰 역할을 거부해야 할 때도 있었고, 반대로
일을 마치기 위해 아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순간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부부 갈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녀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흘린 눈물은 사랑과 결혼 생활이 아름다운 반면 피할 수 없는 슬픔도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초창기 한국 연예계에서는 오늘날처럼 높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60년에 달하는 경력과 성공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볼 때 그녀는 연기, 성우, 관련 활동에서 얻은 수입을 포함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985년 대상 수상과 1997년 대통령 표창으로 많은 보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용림과 남이루는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오래된 드라마를 재반경하여 로열티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노련한 배우들의 일반적인 수입원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그녀의 꾸준한 헌신과 업계에서의 탄탄한 명성으로 쌓인 그녀의 재산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노년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1969년생인 남성진은 김용림과 남이루의 외동아들이다. 그는 또한 늑대의 유혹, 이천사 등 다수의 영화와 연극에 참여한 유명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남성진은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인물로 김용림이 삶 속에서 겪은 슬픔을 이해한다. 그는 드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제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지만 말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많이 울었다는 걸 알아요.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였을 거예요.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제게요. 남성진은 어머니가 가수로 데뷔했을 당시 집을 떠나 아버지와 원하는 만큼 함께 할 수 없었던 힘든 시절을 자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